네, 대한민국의 교육기적 제1장의 두 번째 이야기,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좀 같이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맹모들, 그러니까 맹자의 어머님, 맹모 삼천지교에서 나온 이야기죠. 이 맹모, 대한민국의 그 어머니들, 그리고 그 어머니들의 손에 이끌려서 조기 해외 유학에 나서는 대열이 좀 눈에 띄게 만들어졌던 것이 98년 IMF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고 들 얘기들 합니다. 어, 그 세계화 열풍이 몰아치던 그 1990년대 초에 사실은 좀 해외 유학에 대한 규제가 좀 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IMF 위기를 끝나면서 갑자기 2000년까지 최소 1만 명 이상 매년 초중고 이른바의 조기 유학생이 본물 터지듯 그 자퇴서를 내고 떠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당시 많은 언론들에서 이루어졌고 그랬죠. 에, 이 대한민국 부모를 사로잡은 조기 유학 열풍은 선진 교육 환경에 대한 기대와 환상에만 불과했던 것일까? 어쨌든 그 열풍은 기러기 아빠니 독수리 아빠니 오리 엄마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때로는 가족들의 희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겠습니다. 영화 싱글라이더라고 있었는데요. 그 영화 싱글라이더는 이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작품으로 어, 보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슬픈 대한민국 교육의 어떤 자화상을 보여준 영화였어요. 다른 한편에서 이제 교육에 과잉 투자한다는 비판과 함께 돈 많은 비겁한 부자들의 몰직한 도피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죠. 이후 사태는 많이 진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해외 유학에 대한 논란은 사실상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교육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와 같이 교육 가족 간의 생리별까지 불사하게 만드는 것일까? 도대체 그것은 원래 무엇이었고, 왜 사람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마음을 상하고 고향을 떠나기까지 하는 것일까? 글쎄요. 원래 저는 생각하기로 세상의 우주가 그려 있듯이 그 모든 것들은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따름이겠죠. 보이고 난 후 그것은 세상에 처음 탄생한 것처럼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 본 사람은 그것에 자기 이름을 붙이고 급기야는 자기가 만든 것이라고 고집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교육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제라고도 하죠. 하나님이라고 하고. 이 상제께서 하나님께서 처음 그 만들어 주신 교육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델포이 신전에 이데아로도 있었을 것이고 노자의 도로도 있었을 것이고 공자의 인으로 부처의 자비로 예수의 사랑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몰랐죠. 처음 그 모습, 원래 그 모습이 어떤지 몰랐단 얘기입니다. 인류가 고향 아프리카를 떠나서 다시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갈 때까지 제가 볼 때 약 200만 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처음 탄생한 걸 한 200만 년, 170만 년으로 보잖아요. 인류는 4대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이집트와 수메르에서 물을 가두고 농사를 지었으며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황하 유역의 사람들이 공부하는 법을 깨쳤고 인더스 강가의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과 고통을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는 맹수의 이욕으로부터서 추위로부터서 배고픔으로부터서 자유로워졌죠. 지난 시간에 읽은 앵거스 리튼의 위대한 탈출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교육 덕에 더 많은 자손을 번성시켰고, 어,
그 윤택한 삶을 더 넓은 지경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 모든 번영이 상제께서 하늘에서 허락하신 뜻이었음도 또한 잊었습니다. 망각은 무지로 이어지고 무지는 또한 오만과 제약을 만들고 때로 개인과 집단의 불행을 또한 끊임없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교육의 원래 모습도 잊어버리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삶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고 교육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자 사람들은 어미의 곁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먼 타양 물설고 낯설은 곳으로 낙원을 찾아 고행을 나섰습니다. 천축국으로 서역으로 동방으로 여행을 나섰고 지구의 별을 떠나서 다른 별을 찾아 나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머나먼 여행길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운명에 처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고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의 터를 찾아가는 고행길입니다. 유학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그렇게 국가와 내 삶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계속되어 온 교육의 여정이 삶과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삶과 자유를 찾아다닌 인류의 진화사 그 자체가 아닌가, 역사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교육만큼은 어미 곁에서 고향 땅 안에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의 얘기가 그 얘기죠. 어미로부터서 이웃으로부터서 배우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죠.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사랑으로 끝없이 잘 보살펴 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어미의 품을 떠나는 순간 고향의 어미 품이나 고향의 사랑보다 훨씬 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친들과 선조들도 늘 청운의 포뜻을 품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먼 곳을 다녀온 사람들일수록 보다 더 넓은 지경을 경영한 것을 보아도 분명 세상은 어미의 품보다 넓은 것이 분명했고 그것은 어미의 품을 벗어나서 먼 여행길에서 배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 그런 것이죠. 저의 은사님이신 장상호 교수님께서 이를 현관과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교육은 동굴 바깥으로 나가는 모험이고, 현관, 검은 문이라고 하죠. 이걸 열어제치고 나아가는 용기라는 것이죠. 즉, 현관의 한자 뜻이 거물현, 이을관인데, 원래 이 현관이 일본의 사찰이 일으키는 입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즉 현묘한 진리, 현묘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검게 색칠진 진리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 않겠어요? 그런 현모한 진리가 있는 사찰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집에서 봤을 때 집 안은 밝은 진리의 세상이고 집 밖이 어두운 무지의 세계이듯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와 가족이 있는 집안은 밝은 곳이고 모르는 사람들과 짐승들이 있는 집 밖은 어두운 곳일 것이다. 플라톤의 동굴 속의 인간은 암흑 속에서 빛의 존재를 알게 되고 굴 입구까지 올라와서 밝은 태양을 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어두운 글로 내려가 죽임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무지한 동료들에게 빛의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 그 밖과 어둠이 어느 것이 어둠이고 어느 것이 밝음인지 어느 것이 검은 것이고 어느 것이 어둠인지도 잘 구분이 안 되죠. 어쨌든 현관 밖에 혹은 동굴 밖에 무엇이 있는지 얼마나 무서운 맹수가 있는지 천길낭떠러지가 있는지 조금만 알 수 있다면 그 위험을 감당할 힘이 내게 얼마나 있는지 알 수만 있다면 용기를 내야겠죠. 문제는 알 길이 없는데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시면 용기는 좀 더 가까이 있게 됩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나서는 일이겠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밖으로 안 다녀오셨는지 좀처럼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에서 용기를 갖는 일은 이처럼 그 세상에 대해 알아가는 길이고 그 세상으로 안내하는 선생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제 어머니의 품을 떠나 우리는 선생님의 인도를 받으러 나섭니다. 러시아의 구소련의 대학자 비거츠키는 이를 근접 발달대, 좀 어려운 말이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로 설명을 합니다. 흔히 거인의 어깨를 디디면 좀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다는 말로 설명되는 근접 발달대 이론은 근접 발달대 이론은 인간, 특히 어린아이들의 학습 과정에서 반드시 이와 같은 도움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육은 곧 이런 도움자이며 그것은 아이를 집 밖으로, 고향 밖으로, 그리고 마침내 타국 머나먼 곳까지 용기를 갖고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선생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자유란 무엇일까? 자유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